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사주 공부하러 오시는 분인데, 그 친구, 객지에서 만났는데 3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 못지않게, 아주 친하게 이것저것 서로 둘 다 모르는 거 없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는 친구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남자복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애는 아주 예쁘고, 상당히 또 상냥하고, 여성다운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 남자복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정이 안 돼서, 어떤 데 보면 안쓰럽다고 이렇게 한번 사주 좀 풀어달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는데요. 글쎄, 저도 얘기 들어보고 나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참 여러 가지로 고민. 어디 가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곳이 없는, 좋게 얘기하면 그냥 자유부인이죠. 머무를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유부인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분은 계묘년 기미월 을묘일 기묘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딱 보면 특징적인 게 나오죠. 이 여성스럽고, 이 미인이라는 거는, 자, 을목이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예쁘게 피어있는 나팔꽃의 모양이죠. 이렇게 나팔꽃이 피었는데, 주위에 꽃이 많이 있죠. 전부 나와 같은, 지금 이렇게, 묘가 있고, 지장간에 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간목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가 상당히 많은 큰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나팔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꽃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태양이 있어서 햇볕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태양이 지금 이 사주에 없죠. 화가 지금 없잖아요. 정화, 이렇게 지장간에 정화 있는데, 요렇게 이 지장간에 있는 이 정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열이라고 봐, 지열.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의 지열로 해서 크는 거니까,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주 예쁜 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답고, 또 몸매라든가 어떤 말하는 거, 어떤 모든 모습이 여성답고, 그렇게 이성들한테 매력적이라고 느낄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남자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음팔통이니까 여성답겠죠. 정적이고. 자, 그리고 이 도화가 지금 강하게 돼 있죠. 도화가 지금 3개로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본인 표현력도 좋고, 이성적인 좀 관능적인 거,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데, 이거를 소개하신 분이, 아니, 이렇게 예쁘고 미인이고 또 이렇게 상냥하고 정말 여성다운데 왜 그렇게 좋은 남자를 못 만나냐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사주에서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이제 금이거든요. 기운이 금기운인데, 자, 지장간에 봐도 남자가 없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관사주는요, 남자 복이 없다고 봐야 돼. 무관사주. 이거 우리가 무관사주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 무관사주는 또 한 가지, 이 관이라는 건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나를 보호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인데, 또 무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얽매이는 걸 또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부인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지대로 사는 것 같아, 이분은.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웬만한 적이면은 이렇게 간섭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귀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렸을 때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또.
왜 어렸을 때 만나냐면, 이 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관운이 오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결혼하려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관사주에서, 대운에서 관운이 왔을 때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운이 왔다고. 죄송합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19대운이니까 이 신유에서 아래 위로 금이 들어왔죠? 자, 요때가 바로 이제 9살에서 28살까지 이렇게 관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때 22살 때 결혼했대요. 19대운이니까 신유, 이거 이제 관운이 왔을 때죠. 남자운이 왔을 때 갑자년에 이제 결혼했대. 22살 때. 너무 일찍 한 거죠, 결혼을. 그 어찌 보면은 평상시에 남자의 사주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그렇게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생활 자체도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때 남자운이 오면서 마음이 확 변한 것 같아요. 이 갑자에 결혼했는데 이 갑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천간에는 겁재고 지지에는 자묘 형살이 있었을 때 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그 해에.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 그 해 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9살이면 요게 이제 임술년인데 요때는 벌써 그러니까 이 관운이 지나가고 나면요 또 관계는 멀어져요. 임술대운의 신미년 29살 때 신미년에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한 7년 살았나요? 그 애는 없다 하더라고. 자, 요거는 보면은 을신충이 되죠. 천간에는. 지지는 또 묘미 목에서 이 목이 또 나와 같은 비견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에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9대 계해년에는 이 계해년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지장간에 이제 간목이 3개 있고 을목이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물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한참 더운 삼복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말라 있다고 봐야 돼. 꽃들이 이렇게. 이 화초들이 다 말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물이 들어오면서요. 39대운 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이 꽃하고, 이 꽃나무하고, 그 다음에 큰 나무들이 이제 그야말로 물을 먹고 이제 생기발랄하게 딱 필 수 있는 그런 대운이에요. 39대운이. 그 39대운 을류년에 43세 때, 자, 을류년은 천간에 나와 같은 또 동료가 들어오고, 지지에는 유가 와서 이게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또 왔는데, 이게 남자를 와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이때 또 운이 유가 들어왔다는 건요, 묘유충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배우자 자리에. 그래서 이때도 또 이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이분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다 안 좋을 때 만났다는 거야. 이 자체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남자운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일간하고 이 주인공하고 배우자 자리에 같은 기운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자리가 남편이 들어올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나와 똑같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남자를 배척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남자운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와 같은 기운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비견겁재운이 많은 건 이렇게 되면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운이 왔을 때는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있을 때 어찌 보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운이 왔을 때 옆에 이런 기운을 이렇게 좀 제어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39대운, 이때 이제 생기 발랄할 때죠. 이 가뭄에 완전히 타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렇게 딱 아래 위로 물이 들어왔을 때 남과 물을 못 먹으면 뭐 생기가 없는데 물을 먹고 자, 이렇게 생기 발랄할 때
무자년. 이때도 마찬가지죠. 무자년이면 이게 지금 재운이 들어오는 거죠. 지지에는 자묘, 형이 또 뭔가 좀 방해 요인이 생기는데, 무자년인데 이때 친구와 동업을 하기는, 화장품 도매업인데 4명이서 이 동업을 시작했대요, 이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주인공이 그런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식성이 없죠. 화도 없고. 쟤는 물론 이렇게 여기 있지만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 동업이라는 건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동업 구조라고 보시면 돼. 사주 자체가. 자, 나와 같은 경우는 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많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게 되면은 이 재를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죠,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해서 우리 변치 말자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좋은 건 다 그때 당시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업이라는 거는 형제간에도 동업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안 좋게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시기에 이게 무자년 46살 때 이제 동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49대운 이제 갑자대운에 갑자대운은 겁재운이 들어오고 지지에 다시 또 이 물이 필요하긴 한데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하고 이 묘가 만나서 이게 왜냐면 왕지끼리 만나면은 양보를 안 해요. 서로. 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봄 계절의 왕이고 이 수는 겨울 계절의 왕지에 있잖아요. 자묘형. 그렇게 형이 걸려있죠. 그 형이 걸리는 대운에서 병신년인데 이게 항상 천간의 기운과 지지 기운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운 오는 게 보면. 이 병이라는 건 나한테 내가 항상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기 해였는데, 지지에는 또 묘신 원진이 걸려요.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8년 만에 다시 이제 이걸, 동업한 그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접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을 보면 이 여자가 마음 놓고 제대로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본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위에 보면 이렇게 비경급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돈 문제 같은 거는요. 그리고 남자운은 없고.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들어왔을 때 내 남자라고 해서 남자를 모셔왔는데 을 입장에서 금이라는 건 경금이나 신금이나 지지에 그 다음에 유금이 왔을 때인데 이거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동료가 들어온 친구를 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내 연적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비경합제가 많으면요. 나 혼자만의 남자가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내 남자를 엿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그래서 배우자를 내가 바꾸는 사주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미인인데, 이 미인 방명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되면 팔자가 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 운에서 보면은, 자, 금하고 수운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운이 잘 들어와 있는데, 조금 이제 세분에서 보면은, 요렇게 관운이 왔을 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요 관운이 끊어지면요, 사주 원국에 관이 없으면 또 남자운이 그렇게 없어져요. 없어지면 또 방황하게 돼 있어요. 또 요때는 해자축 수운이 왔을 때, 지금 한참 더울 때 태어났으니까, 수운이 오면 좋은데 이 수운이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천간에 나와 같은 비경갑제가 또 온다는 건 나한테 그 또 부담이죠.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큰 기운상으로 봐서는 운이 잘 흐르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다 골치 아픈 사연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운에서. 올해 경자년은 뭐 다 거의 끝나가지만 경자년은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좀 봐요. 천간에 의경합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잘 엮어지고 또 나한테 필요한 금수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원만하게 지냈다고 보고, 자, 5월은 이제 기축월이니까, 자, 기축월이니까 이때 와서 올해는 지금 1월 달에는 실제로 내가 뭔가 하기에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직업 자리에 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1월 달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일진을 봐서 이제 병자 일진인데, 요거는 오늘 일진은 좋죠. 태양에 떠서 나를 환하게 비춰주고, 또 지지에는 이게 물기운이 있어서 지금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게 생기를 얻고 이렇게 확 피어나는 느낌이니까 오늘 일진은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무관사주는요, 관운이 끝날 때 결혼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관에서 보통 이렇게 무관사주가 있을 때 관운이 딱 들어오면 이제 결혼운이니까 이번에 언제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은 무관사주는 관운이 끝날 때 해야 다음 관운이 올 때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관운이 왔을 때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관운이 끝나갈 때쯤에서 결혼하면은 그런대로 다음 관운이 왔을 때, 즉 다음 남자운이 왔을 때까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무관사주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무관사주라 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관운이 왔을 때, 남자운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그냥 우리가 신상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먼저 살던 남편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구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신상품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날 때 이 관이 없이 여자들이 이 남자운이 없이 타고났다는 건 기본적으로 남자운이 없으니까 남자를 잘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운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실망이 커요. 네. 그래서 오늘 미인이고 상냥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는 그런 그 여성분이었는데, 남자운이 없는 거를 한 30여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친구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부탁했던 이제 사주인데, 한번 풀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본인의 운명이 그런데. 그래서 그걸 꼭 비관하지 말고 또 나름대로 도화 기운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뽐내면서 그래도 재밌게 사세요. 어차피 내가 완벽한 게 없으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내 어떤 삶을 바꾸면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관이 없는 여자 사주에서 남자 복이 없는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